이 거대한 산업 사기극의 시작점은요, 사실 아주 평범한 한국어 단어 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계속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계속이란 단어의 한자를 뜯어보면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계는 끊어진 실을 잇는다는 뜻이고 속은 상업, 즉 돈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무언가 끊어진 걸 의지를 갖고 다시 연결하고 멈추면 안 되는 흐름을 지켜내려는 아주 능동적인 노력이 담긴 단어인 거죠. 이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정말 유명한 밈이잖아요. 이게 바로 계속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나태함으로 또 당연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럼 계속과 지속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지속된다처럼 지속은 그냥 일어나는 수동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계속한다처럼 계속은요, 내가 이걸 하겠다는 능동적인 선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선택이라는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하고 싶다는 이 강력한 열망이 어떻게 한국의 시니어들을 위한 거대한 산업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냈을까요?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파크 골프가 등장합니다. 이거야말로 완벽한 해답이었죠.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시니어들에게 말이에요. 도심 가까이에서 일반 골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매일 만나서 어울리는 사교의 중심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유행하는 취미 수준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죠. 불과 3년 만에 정회원 수가 183%나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동호인 인구가 10만 명이 훌쩍 넘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스포츠에서 기이한 위계 질서가 생겨난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장비, 골프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혼마가 일종의 최종 보스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오스타 혼마 골프채를 갖는다는 건 내가 은퇴는 했지만 나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과시의 수단이 된 거예요. 당연히 국산 브랜드들은 엄청난 압박을 느꼈겠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들만의 비싼 프리미엄 클럽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를 따라잡을 프리미엄 국산에 대한 열망 속에서 9천억 원짜리 거대한 거짓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도용한 원산지 위조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최근 관세청의 단 한 번의 기획 단속으로 밝혀진 위조 파크 골프채의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천억 원.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중국산 부품이 마법처럼 프리미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둔갑해서 이렇게나 많이 팔려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수법은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또 악의적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수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라벨갈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들여와서 한국에서는 그립 끼우는 정도의 단순 조립만 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스티커만 딱 붙여서 파는 거죠. 두 번째는 좀 더 교묘합니다. 원가 조작인데요. 헤드나 샤프트 같은 핵심 부품은 다 중국산을 쓰면서 서류상으로만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51% 이상 창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법망을 피해간 겁니다. 자, 9천억 원이라는 금액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 사건의 진짜 대가는, 진짜 피해는 바로 신뢰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기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짜 일본산 프리미엄 제품은 엄청나게 비싸죠. 그리고 소위 국산 프리미엄이라고 팔리던 제품들도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맨 아랫줄, 그 실체를 한번 보세요. 이 가짜 제품에 들어간 중국산 부품의 원가는 고작 7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값, 그 거짓말에 수십 배의 돈을 지불한 셈입니다. 그럼 이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당연히 가장 큰 피해자는 국산 품질을 믿고 비싼 돈을 쓴 시니어 소비자들이죠. 돈도 잃고 믿음도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물건을 만들던 다른 국산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요. 더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 전체의 명성에도 먹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이나 평판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까지 직결되거든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엉성하게 조립된 이 채들이 스윙 중에 부러지거나 파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신뢰라는 실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다시 이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마법 같은 단 하나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여러 단계의 노력이 다 같이 필요해요. 우선 이런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겠죠. 또 핵심 부품이 수입될 때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추적할 수 있는 이력 추적제 같은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은 투명하게 제조 과정을 공개하고 우리 소비자들도 이제는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똑똑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국산 브랜드의 과제는요, 일본 제품보다 더 싸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더 정직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가성비를 파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팔아야 하는 시대로 바뀐 거죠. 이 말을 보세요. 아까 봤던 그 유명한 밈을 아주 멋지게 뒤집고 있죠. 기업이 제공하는 품질은 호의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다. 바로 이겁니다. 좋은 품질은 기업이 베푸는 선심이 아니라 소비자가 돈을 내고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 이 인식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맨 처음 시작했던 계속이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산업의 신뢰라는 실은 지금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실을 다시 잇는 것, 즉 계속 되게 만드는 것은 관련된 모두의 정말 거대하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과연 그 끊어진 실은 정말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